안녕하세요. 9월 9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다우는 강세, 나스닥 약세 이렇게 혼합으로 마감됐죠. 반도체 지수는 강세 지속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주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항상 매월 첫째 금요일에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숫자 발표되지 않습니까? 8월 값이 예상보다 많이 미달된 거,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 추가로 소폭 하락했고요. 2년물 1.54%, 10년물 1.56%입니다. 그래서 2, 10 수익률 곡선 역전 아니죠. 플러스 스프레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플랫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확률 90% 감소했고요. 동결될 확률 10%입니다. 달러 지수는 98.37로 소폭 하락했고요. 원 환율은 1192원입니다. 유가는 WTI 56.7불선 소폭 상승한 값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미 원유 재고 470만 배럴 감소입니다. 독일 7월 산업 생산 예상이 0.4% 증가였는데 실제는 0.6% 감소였습니다. 프랑스 7월 수출 증가했고요. 수입은 감소한 이런 값입니다.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분기 0.2%, 연율 1.2% 성장입니다. 미국 실업률 3.7% 변동 없고요. 8월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이 96K로 나왔습니다. 9만 6천 명 증가, 예상이 150K, 15만 명이었으니까 5만 4천 명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시간당 소득은 0.4% 상승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미국 고용 변화 많이 둔화된 모습 분명합니다. 3개월 이동평균값이 우하향하는 거 눈에 보입니다. 이를 두고 더 힐이라는 잡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드디어 미국의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재선의 적신호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수시로 발표되는 미 재선 여론조사 보면은 최근에 바이든이 51%, 트럼프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더 힐이라는 게 의회 전문지 아닙니까? 왜 정치 전문지인데 이 더 힐의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미국 고용시장은 사상 최대로 장기간 호황인 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업률 5% 정도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옛날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틀렸잖아요. 과거 경제학 지식 상당 부분이 지금 쓰레기가 되는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미국 실업률 3.7% 수준이 지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더 늘어나는 고용이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돼야 하는 건지, 지금 발표된 이 9만 6천 명 늘어난 거 이게 적은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죠. 두고 봐야 합니다. 다른 경제 지표도 함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보 지지율 조사 이건 아직은 민주당 선수 입장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힐의 어떤 분석 내용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목은 해보겠습니다. 쟁점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 그래서 이 글로벌 양적 완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글로벌 화폐 전쟁이죠. 소리 없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중공이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하면 한 9천억 위안 정도 신규로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공의 양적 완화라는 거, 이 양적 완화는 즉 금리 인하하거나 지준율 인하하거나 대출 증가시키고요. 이런 거 다 섞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최소한 한 2, 3년 전서부터요.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공의 양적 완화 조치는 결과적으로 위안 환율 상승 압박 더 가중시키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내 물가만 올리는 것이고 경제 회복 조치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걸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 경제에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그 뱅크 오브 자펜 그 회의 결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지금 마이너스이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 다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언급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목표 범위 내에서 경제 확장세 지속되도록 하여튼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기업들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첨가되고 있는 것 같다. 다 지금 원론적인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이제 그 다음 주 그 기준금리 인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요걸 해석을 할 때 시장은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로 이제 굳어지는 거 아닌가. 다만 주목되는 거는 동결 확률이 10%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다음 주 25 bp 인하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금까지는 중공경제에 상당한 타격 주어왔고 앞으로 더 가속될 거다. 뭐 이런 어떤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시각인데 특히 트럼프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국 실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치 계절이 무르익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내년 대선의 핫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시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또 연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미국의 앞으로 주요 지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도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에 영향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과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중공을 그대로 제대로 내버두면 안 된다. 이렇게 중공과 무역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는 연준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야 한다. 또 양적 완화도 해야 한다. 이렇게 패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박성 의견 강하게 지금 제시하는 이런 정도인데 지난주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연준을 압박하는 말 트럼프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드가 하는 거는 그 금융정책, 통화정책 이외에 말이죠. 추가 감세 카드, 이거 좀 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 감세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거 지금 이 재정정책 쓰면은 상당하겠죠. 그 다음에 리쇼링 정책, 분명 앞으로 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에 신규 투자하는 거, 거기에서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이게 유턴 기업들의 투자보다는 더 많았는데 내년 이후에는 이 유턴 기업들 투자하는 것이 FDI 투자를 추월할지 저는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유턴 기업들은 급증하고 있는 거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대 성장률 이거 힘들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지금 퍼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1%대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부양 수단이라는 거 한마디로 돈 푼다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 빨리 집행하고요. 또 돈 푼다는 거죠. 내년 예산도 빨리 집행하고 민간 투자 대신에 왜냐하면 민간 투자가 안 하니까 대신에 공공기관 투자 늘리겠다는 건데 단기간에 돈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그 GDP라는 게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 팍 늘리면은 GDP 숫자는 단기간에는 보기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1.5% 성장률 나올 거 1.8%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정부가 빚내서 지출, 즉 주로 투자 지출을 늘리면요.
이게 그 마중물이 돼서 즉 투자 성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민간도 따라서 투자하고 그게 주로 이제 그 투자 지출이니까 생산하는 데 이제 투자를 해서 생산 늘고 수출도 되고 고용도 늘고 이게 선순환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그 내용이 기존에 흥청망청 소비하는 수준 팍 줄어들지 않도록 흥청망청 소비 뒷받침해주는 그런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응? 공공기관 투자 억지로 해봤자 이거 효율성 매우 의심되고요. 응? 민간은 주로 민간 투자가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로는 지금 뭐 글로벌 10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요. 과거 같지 않다는 거죠.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민간은 지금 글로벌 투자를 하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그 소비 지출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 한마디로 빚내서 외식하는 꼬라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양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걱정입니다. 예.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완전히 외면을 하고 원발에 오줌 싸는 짓거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텐데 대책에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그 법인세 부담률 거의 글로벌 그 탑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경쟁력은 글로벌 꼴찌 수준 아닙니까? 이런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번성, 유사일에 최고의 경제적 강국을 만들었는데 그 번성이 지금 여기까지인지 아닌지 하여튼 제대로 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고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계속 망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가족펀드 주말부터 제가 보기 때는 본격적으로 후벼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산 같은 궁금증이 하나씩 풀릴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니 왜 그 박근혜 특검할 때는 브리핑이 홍수로 이루어졌잖아요. 박영수 특검팀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 퍼나른 거 아닌지 지금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브리핑 통해서 유포된 가짜뉴스의 댓글 조작질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촛불 조작 세력들이 마구마구 조작질 해대고 여기에 속은 촛불 덩신들 지랄 광난질 해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실이보다 더 악랄하고 더 더러운 짓거리 드러나고 있는데 왜 수사 브리핑을 안 하는 거냐고요. 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검찰 머슴들한테 수사 브리핑 하라고 이거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거짓말, 더불어 지랄 난동하던 것들이 저것들이 가짜뉴스 댓글 조작으로 권력 사기질 해먹어 놨으니까 도적대가 수사 브리핑 보고 놀라 기절하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지 벌써부터 온갖 그 톱발들이 쓰레기들이 총동원돼 갖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을 협박질을 해댑니다. 피의 사실은 공표하지 말고요. 수사 브리핑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국이 범죄 집단 그 사생활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생활은.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도대체 그게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조국이 딸아이고 고등학교 성적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짓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알고 싶다고요. 국민이 알고 싶으면 알려주는 게 일이죠. 뭐 그거 하라고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그 패밀리 사생활을 우리는 관심 없고요. 그 피의 사실은 공표하지 말고요. 다만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거는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리핑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모두 우리가 낸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은 공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브리핑 하라는 그걸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고상한 말로 법조 3륜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말이죠. 법조 3륜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걸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 법대 선생들은 저는 법조 3륜에는 들지를 않죠. 인정을 안 하죠. 하여튼 근데 저는 이 법조 3륜이라는 것들을 저는 법돌이 법순이라고 저는 이렇게 즐겨 부릅니다. 재밌잖아요. 이 법돌이 모든 법순이가 아니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 고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요. 마귀 같은 법돌이 새끼들이 있습니다. 마녀보다 더 흉측한 법순이 개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 그 사기치는 소리 중 하나가 무죄 추정 원칙, 뭐 사생활 보호 이따위 내세우는데요. 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무죄 추정은요. 형사사법 절차에서 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수사하고 형사재판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들, 이쪽 한마디로 범죄자들 아닙니까? 얘들을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죄값 철저하게 받아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실이가 20년이면 제가 볼 때는요 조국의 마누라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 감정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진짜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단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니도 마음껏 방어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해서 헌법 질서 내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무죄 우리가 뭐 유죄 추정을 했습니까? 무죄 추정 맞다고요. 사생활 보호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나 사생활 보호 원칙 그런 거 해주고 그러나 알 권리도 충족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 브리핑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저는 수사 브리핑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